최근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모두 집중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당 보도 내용이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미국산 신형 곡사포 M777 포신이 쉽게 폭발하는 등 각종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국가는 M777 견인 곡사포 150여 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엑스칼리버 등 장거리 유도포탄을 쏘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스통신은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군의 입을 빌려 M777이 수시로 고장나는 데다 일제 사격하면 포신이 폭발해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러시아 관영 매체라서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전쟁 양상을 계속 모니터링해온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번 러시아 측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무기가 다 그렇듯이 대포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M777의 경우 미 육군은 2,500발을 쏘면 무기로서 수명이 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M777은 미군 현역 장비가 아닌 사전 배치물자라 화포 관리 상태가 미흡했던 데 이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장기간 포격전을 벌여 포신의 무리가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을 콕 집어 발언하면서 한국을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목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을 경계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뿐 아니라 영국 자주포도 문제가 있다는 충격적 기사가 나오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되찾기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오랜 소모전을 시사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지원된 서방 무기들이 신통치 않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방어선을 뚫기 위한 격렬한 전투 속에 하루 수백 미터씩 전진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현실을 밝히며 반격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1월 영국에서 주력 탱크인 챌린저2 전차와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면서 이를 러시아의 침공을 격퇴하는데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라고 했었는데요.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이 장갑차 복구 및 수리 차량과 함께 챌린지2 전차 중대를 파견하고 AS-90 자주포와 수백 대의 장갑차 및 방호 차량을 보낼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가속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투력 패키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이런 발표는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을 돕는 주요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최초의 서방 국가가 되면서 엄청난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서방 무기, 특히 영국으로부터 전차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회심의 반격을 가할 수 있을 거라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뜨면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방산 매체 셰퍼드에 따르면 지난 8일 영국의 최대 방산 복합체 BAE 시스템즈가 더 이상 대구경 포신을 제조할 수 없다고 인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밝힌 건 다름 아닌 화포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포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챌린저2에 사용되는 55구경 120mm 강선포와 AS-90 자주포에 사용되는 39구경 155mm 곡사포에 포신을 제조하던 공장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폐쇄됐는데 이를 이어받은 BAE 시스템즈의 공장 또한 폐쇄되면서 더 이상 제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영국의 무리한 군비 축소로 인해 불거진 일로 실제로 BAE 시스템즈의 경우 포신 제조 공장을 따로 세웠지만 수주량이 없어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군대는 화포마다 사격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 적절한 시기에 포신을 교체하는데요. 포탄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압력에 계속 노출되기에 언젠가 부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 아무리 포신 수명을 늘려도 신형 고성능 포탄을 사용하면 포신의 무리가 가중돼 사용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이런 군수 보급 측면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몇 년 전부터 교환용 포신을 조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셰퍼드는 조만간에 영국에 배치된 챌린저2와 AS-90에서 포신만 가져다가 우크라이나에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이제 영국은 멀쩡한 챌린저2나 AS-90의 포신을 뽑아다가 우크라이나에게 줘야 할 판인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전 세계 방산업계에선 믿었던 영국도 뒤통수를 쳤다며
한국의 군수 보급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부품 보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임을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1차례에 걸쳐 1300문, 연평균 약 70문이 생산됐으며 배치 10년 차에 상정비가 이뤄지고 노후 부품을 교체하고 재조립하는 시스템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때 포신 마모 측정도 함께 이뤄지는데 포신까지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무기 체계의 국내 생산 후 인도 방식을 고수하면서 부품 보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로 실제로 영국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신과 같은 소모품들은 우리 군에 충분히 비축되어 있으며 국내 생산이라는 군수보급 체계 덕분에 재보급이 급하게 필요하더라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든든한 군수보급 체계 덕에 폴란드를 비롯해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데 더욱더 쉬운 선택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한국 K9의 차체를 탑재한 AHS 크라프 자주포로만으로도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역시 한국이 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 육군 제40 포병여단은 페이스북에 폴란드에서 공급받은 AHS 크라프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박격포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이 담겼는데 이윽고 러시아군 진지의 위치가 표시되고 AHS 크라프 자주포에 의해 공격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박격포 진지를 파괴했다며 AHS 크라프 자주포 덕분임을 강조하며 격양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AHS 크라프 자주포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HSW가 생산하는 폴란드제 자주포이지만 사실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를 결합해 만든 것입니다. 앞서 폴란드는 나토에 가입하면서 노후화된 소련제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나토 표준 155mm 자주포 개발에 돌입했었는데요. 폴란드는 당초 포탑과 포신은 해외에서 구입하고 차체는 자국산 UPG 엔진을 결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포탄의 강력한 반동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자 K9 차체를 도입해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폴란드는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우크라이나에 수십 대의 AHS 크라프를 공급하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푸틴이 또 한국을 콕 집어 발언하면서 여전히 한국 무기에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는데요. 푸틴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거론하며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엔 한국 무기의 재고도 곧 바닥이 날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 푸틴은 러시아 종군 기자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 작전을 하면서 서방에게 지원받은 무기 30%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서방의 무기 생산 능력과 탄약 생산은 한계점이 있다면서 이번 무기 손실은 그들에겐 재앙과도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차 54대를 잃었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다며 반면에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지원받은 장비 160대를 잃어 러시아보다 피해가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푸틴은 서방 국가도 이미 모든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으며 한국 역시 무기 재고가 고갈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이렇게 푸틴이 자신할 수 있는 건 우크라이나 군이 하루에 155mm 포탄 6,000발을 소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생산량이 1만 5천 발 정도라 생산 속도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서방은 그럴지 몰라도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푸틴의 주장에 코웃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무기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며 탄약 생산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푸틴이 걱정해줄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푸틴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에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파탄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의 성능이 뛰어난 건 물론 엄청나게 빠른 무기 생산 능력이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기에 미리 큰 소리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340만 발, 155mm 포탄만 해도 무려 360만 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계속된 도발을 해온다면 그때는 우리도 참지 않고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